안녕하세요. 기계학습계론 미니 세미나 발표하기는 20학번 김민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2년에 나온 To Aggregate or Not Running with Separate Noise Labels라는 논문입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의 목차를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 논문의 발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 논문의 목차, 세 번째로는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론적 배경, 네 번째로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의 설명과 실험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 논문에서 도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문의 주요 토픽은 여기 적혀 있듯이 Should the runner aggregate multiple separate noise labels or not?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여기서 알아가야 될 용어로는 노이즈 라벨인데, 노이즈 라벨은 데이터셋에서 라벨링이 잘못된 데이터를 뜻합니다. 즉, 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때 결과의 값을 이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값들을 노이즈 라벨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는 크라우드 소싱 등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취득하는 데이터셋이 많은데, 이 데이터셋 자체의 라벨러들이 많다 보니까 이 라벨링의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 예시를 들기는 메디컬 리소스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노이즈 라벨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이 노이즈 라벨을 아그리게이트, 즉 취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취합하는 방법은 각각의 노이즈 라벨을 한 라벨로 묶어버린 후 그 라벨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EM 알고리즘이나 메이저리티 보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목적은 노이즈 라벨을 세퍼레이트한 후 따로따로 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아그리게이트 하는 방법과의 비교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차를 설명드리자면은 인트로덕션과 포뮬레이션, 즉 문제 제기와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하고, 3번, 4번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여러 가지 로스 펑션을 소개하면서 로스 펑션이 이러한 노이즈 라벨을 학습할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실험적 결과를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직접 실험해보고, 이 실험의 결과를 이론적 설명과 결합시켜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콘클루전을 도출합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로스 펑션을 통해서 이 노이즈 라벨을 각각 학습했을 때 로스 펑션을 통해서 이 p 밸류를 구해서 이 p 밸류의 값을 측정하고, 이 p 밸류의 값을 통해서 세퍼레이트가 유리한지 어그리게이트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로스 펑션은 L로스 펑션, 즉 스탠다드한 로스 펑션으로, 각각의 바이어스와 베리에이션에 대한 정의는 여기 PPT에 적혀 있는 그대로와 같고, 여기서 논문 저자는 엘러스 펑션을 사용해서 어그레게이션과 세퍼레이션을 진행할 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로버스트 트리트먼트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는데, 로버스트 트리트먼트란 이 노이즈 라벨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로스 펑션을 의미하는 말로, 이 논문에서는 백워드 로스 코렉션과 피어 로스 펑션이라는 함수를 소개하고 사용합니다. 이 또한 이 두 가지 로스 펑션을 통해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대한 변화를
이론적 설명을 진행한 후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 되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바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실험은 UCI 데이터셋을 통해서 각각 어그리게이션과 세퍼레이션, 노이즈 라벨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과 세퍼레이션을 진행한 후 노이즈 레이트와 라벨의, 그러니까 이미지당 라벨의 개수를 조절해가며 p-밸류를 구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기 표에 있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 표 첫 칸이 C, BW, P열 로스 칸으로 나눠져 있고, 이건 즉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 백워드 코렉션 로스 펑션, P열 로스 펑션을 이용했다는 의미이고, 여기 맨 앞에 이 엡실론은 원래 원 데이터의 노이즈 레이트, 즉 노이즈 라벨이 있는 개수입니다. 노이즈 라벨이 있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 K는 한 이미지당 라벨의 개수로, 한 이미지당 무조건 하나의 라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라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해서 노이즈 라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된 레드와 그린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p-밸류가 0.05가 이상이 되는 경우로,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세퍼레이션,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p-밸류의 값이 0.05가 05 이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은, 대체적으로 각각의 로스 펑션이 다 K 값이 높을 때 초록색 하이라이트가 많고, 빨간색 하이라이트는 K 값이 낮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엡실론, 즉 노이즈 레이트가 낮을 때 이제 빨간색 값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표만 보면은 가시성이 떨어지니까 이 그래프와 함께 보게 되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세퍼레이션 값이 훨씬 더 아그레게이션 값보다 위에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퍼레이션이 아그레게이션보다 유리한 경우를 계속 나타낸 것이며, 그 값이 엡실론이 작을 때 더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두 번째 데이터셋은 CIFAR10이라는 데이터셋으로 32 by 32 픽셀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인데, 이는 아주 불규칙한 향상을 많이 나타냅니다. 불규칙한 향상을 많이 나타내지만, 보통 라벨러의 수가 많을 때 어그레게이션과 세퍼레이션의 값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 실험 결과에 대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 대한 PPT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거는 CIFAR10N에 대한 정확도 비교해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서 사용한 K는 3이며 기존 엡실론은 0.18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서 봤을 때 모든 p-밸류 값이 세퍼레이션에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성능은 세퍼레이션 부분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테이블에서 오른쪽 테이블과 왼쪽 테이블을 봤을 때 CIFAR10H에 대해 모든 라벨 노이즈 레이트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K가 15보다 큰 경우와 K가 15보다 작은 경우, 메이저리티 보트와 EM 사이의 p-밸류는 항상 크기 때문에 EM의 제거 효과는
CIFAR10H 데이터셋에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설정의 p-value 값은 0.05보다 크므로 하이퍼어세시스 테스팅이 불가합니다. 이를 통해 CIFAR10H 데이터셋에서의 세 가지 방법의 성능은 EM 알고리즘과 멀티 메이저레이티 보트, 즉 이레게이션의 방법이 세퍼레이션보다 성능이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모든 이론적 가설과 실험을 진행한 결과 논문의 컨클루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이즈 레이트가 높고 라벨러의 수가 작을수록 세퍼레이션이 어그레게이션보다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